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냐니까,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맨날 여기는 팔라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사노? 도대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맨날 팔라 그러면 언제 사느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답답하시겠죠, 그죠? 돈은 있는데 이 비중을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고 싶은데 맨날 제가 하는 이야기라고는 팔아라, 리스크 줄여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차트에서 그냥 복잡한 제가 RSI며 일목균형표며 이런 거 파동이 뭐 다 때리시고요. 그냥 누구나가 다 쉽게 알고 있는 이동평균만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3월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처박혔다가 이후에 갭 만들면서 반등하고요.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죠. 그죠? 그때부터는 사실은 무슨 종목을 사든 다 먹었어요. 뭘 사든 간에. 그죠? 뭐 하다못해 뭐 이상한 뭐 했겠네. 뭐 상장 폐지될 종목도 사더라도 다 먹었어요. 뭐든지 사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수익률의 차이만 났었지. 뭘 사더라도 대신에 사기하면은 손해보는 게 있었죠. 뭡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인버스, 곱버스 샀으면 다 터졌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는 다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8월 13일까지는 뭐든지 하면 다 먹었는데 그 이후에 이등평균에서 데드가 나면서 지금부터는 상황이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쉽게 말해서 계절로 말한다면 여기가 봄이고요. 예? 한참 주가가 연락이 힘받고 올라갈 때가 여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슬슬 봄 지나 여름 지나 슬슬 어디로 접어들고 있는 거냐? 슬슬 이제 가을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 지나면 뭐가 옵니까? 뭐 겨울이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반드시 이 말이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여름에 입는 옷을 가을 겨울까지 입으면 잘못하면 굶어 얼어 죽어요. 여름에는 반바지 반소매 차람으로 런닝구 바람으로 돌아다녀도 됩니다만은 제가 집에서 잘 때 아무것도 안 입고 반쯤 입고 자도 됩니다만은 가을에 겨울에 그래 잤다가는 감기 걸리기 꼭 알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동학개미 어쩌고 하면서 주식을 사기만 하면은 무조건 먹을 때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그대로 뭐든지 사면 되겠지 라고 덤비면 잘못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보았던 허다한 종목들, 네이버며 카카오며 LG화학이며 이런 종목들 올라가겠지 라고 했다가 지금 주가 지수 여기 뜨는 바람에 옛날에 이 고점에서 여기서 매수했다가 물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상황에 맞게, 시장의 상황에 맞게 거래하시라라는 거죠. 물론 이러다가 다시 세월이 좋아져서 다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다시 또 한 번의 봄이 오면 그때는 저도 강분해가지고 사라라고 주장하겠죠. 그죠? 그러고 그때는 말라 바보야 왜 파냐? 계속 가지고 있어. 그 안 되겠습니까? 계속 오르는데 그 왜 팔어? 가지고 있어. 가 됩니다. 그는 손해가 나서 홀딩하는 차원이 아니고 수익률이 소위 엑셀러레이터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로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영어에 그 딜러들 외환 딜러들한테 뽑으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Let profit run, 그죠? cut loss short. 뭡니까? 수익이 나면 run, 수익이 늘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손실이 나면 빨리 줄여라 라고 하는 게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식이 하루 이틀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 같은 이때 같으면은 8월 13일 이전 같으면은 이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Let profit run. 아니면 심플하게 말하죠. Buy and hold. 예? 가지고 일단 사면 hold 그냥 꾹 쥐고 있으면은 꾹 쥐고 있으면은 무조건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buy and hold 하면 잘못하면 깨져요. 살짝 달라졌으니까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종목 분석하다가 갑자기 댓글을 보고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시 그래서 우리 종목 분석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월요일쯤 되면은 주말에 종목 분석이 왕 몰리고 월요일 되면은 종목 분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댓글로 빨리 그 종목 분석 모자라는 보충해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종목 분석은 이거로 끝납니다. 10시 13분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내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급하지 근데 뭐 급한 거 지금 해주세요 하시지 마시고요. 자, YG엔터부터 시작합니다. YG엔터 뭐 파동을 말씀하셨는데요. 옛날에 파동을 제가 여기다가 세놓은 게 있습니다. 세놓은 게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이걸 3이라 하려니까 이걸 3이라 하려니 너무 짧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1, 2는 알겠는데 여기다가 따로 써가면서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1이고 여기까지 2는 알겠는데 이걸 3일 하기에 너무 짧아서 이걸 3의 1 여기까지가 3의 1 여기가 3의 2 그죠? 여기가 3의 3이고 여기가 3의 4고 그래서 여기가 3의 5면서 3이고 그죠? 여기가 1이니까 이거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그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죠? 자, 밑을 칩시다. 여기가 1이고 2고 지우고 새로 합시다. 새로. 자, 여기가 1이고 그죠? 여기가 2면 여기가 3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뭡니까? 4번 파동이면 이제 앞으로 5번 파동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일단은 무난한 파동을 세는 카운팅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이고 3번 파동을 세분해서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무난한 파동을 세는 방법인데 그리고 그 말이 맞으려면은 4번 파동을 지나서 5번 파동 되려면은 뭡니까? 전고점 근데 6600원만 넘기고 나면은 야, 대망의 5번 파동이 기다리고 있는구나. 그래서 바방 올라가겠구나. 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넘어가면은 뭐 5번 파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이제 파동에는 매우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죠? 매기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달리 매길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매기느냐 보자. 뭐 여기는 1 맞아요. 그죠? 여기는 2 맞아요. 오케이. 1, 2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3번 파동을 세는데 자, 3의 1, 오케이. 3의 2, 오케이. 3의 3,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걸 세 개를 갖다가 3의 4로 봤는데 요거를 3의 4로 보고 요거를 3의 5로 보면서 요 고점을 3으로 본다면 이게 4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된다면 결국은 65,500원이 뭐가 됩니까? 5가 되는 거니까 A, B, C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그죠? 그렇죠. 더더구나 제가 파동을 매길 때 종종 잘 모를 때 참고하는 게 뭘 보라 그럽니까? RSI 보라 그랬죠. RSI. 그죠? RSI 보고 RSI가 몇 호시로 나타날 때 그때가 내가 여기가 1번 파동이고 몇 호시로 나타날 때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5번 파동이다 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어요. 다만 아까 지우고 다시 아까 한 것처럼 자 여기가 그러니까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지금이 4다 그리고 앞으로 5다 라고 하는 게 좀 사실은 좀 그럴싸해요. 무난해 보입니다. 무난해 보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혹시 여기가 5일지 않겠냐 하는 것은 다소간 비관적인 거고 여기를 갖다가 3, 4, 5로 보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엉성해지니까 가능성은 이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만 다른 가능성도 무작정 5가 올라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이죠.
그럼 어째 되느냐? 언제 판단하느냐? 당연하죠. 6인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6만 500원 넘어가면, 아, 5가 있구나. 그럼 6만 500원 넘어가도 그때 사도 된다, 얘기죠. 산다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알겠는데,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어째 되느냐? 파동으로 말한다면 지금 4번 파동이니까, 근데 이 4번 파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이거 계속 이래 된다면, 근데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3에 4 파동 이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대략. 이중되나요? 뭐 한 4만 5천 원 아니겠고 4만 한 6, 7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아, 그까지 못 견뎌가 되겠죠. 또는 구름도 있으니까, 일목으로 가서 구름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준선도 무너뜨렸고. 그러니까 지금이 4번 파동이지만, 내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4번 파동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팔고, 또 판다 이야기는 또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팔고, 기다렸다고. 하다못해 매도한 가격보다 싸게 사면 될 거예요. 싸게. 그것도 좀 싸게. 내가 판 가격이 해필이면 바닥이 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 가격이 정확하게 꼭지가 될 확률도 낮습니다만, 여러분이 판 가격이 하필이면 바닥이 될 확률도 낮아요. 여러분이 사는 가격이 정확하게 바닥이 될 확률도 낮고, 그래서 여러분이 산 가격이 정확하게 꼭지가 될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죠. 이 허다한 가격이 있는데 해필이면 여러분이 여기서 판다는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다고 해서 그 가격이 바닥이라는 보장도 없다. 팔고 나서 팍 올라간다.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확률적으로 낮다는 거고, 전환선을 보거나 RSI를 보거나 현재로 봐서는 더구나 기준선마저 무너뜨렸으니까 설령 지금을 4번 파동, 큰 4번 파동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5번 파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밀리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이야기네.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X. 그죠? X. 그 다음에 두 번째 LNF입니다. LNF. LNF도 다 옛날에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만 다 옛날에 쏘는 거예요. 옛날에 다 지금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옛날에 다 분석을 하면서 쏘는 건데, 어떤 거는 파동이 제대로 개선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삼성바이오처럼 그 당시에 엉터리로 파동을 계산해가지고 그때 예측한 거고 지금 주가 움직이고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가지고 파동 계산이 영 엉터리로 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간에 예전에 파동 매긴 겁니다. YGNC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1, 2, 3, 4, 5다. 그때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ABC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컨대 뭐 A가 되고 B가 되고, 그죠? 예컨대 A라면 이게 B라면 지금부터는 뭐 예컨대 이런 C 파동이 있지 않겠냐라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파동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굳이 파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파동 몰라. 나 그냥 일목균형표로 할래. 오케이? 일목균형표 하더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미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기준선, 전환선, 벌써 빨간선, 전환선이 지금 두 개 딱 닿았습니다만은 좀 뭡니까? 역전됐죠.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으로 말하든 또는 일목으로 말하든 또는 RSI로 보더라도, 이거는 현재는 RSI는 뭐 현재는 뉴트럴한 상태니까, 오늘이 얼마입니까? 46이니까 바닥 30도 아니니까, 그죠? 바닥이라고 말해서 올라갈 거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어요. 하고 저도 RSI 설명에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설령 여기 있네. RSI가 30m 내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살라 그러면 30m 내려갔다가 30m에서 위로 올라오는 순간을 매수 타임으로 잡아라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30m로 안 내려갔으니까 바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설령 얘가 30m 내려간다 하더라도 더 헤매다가 올라가는 때가 바닥이라면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죠? LNF 어떻게 할까요? X. 그렇겠죠.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죠? 모든 종목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보는 대로 무조건 팔라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죠? 동그라미 종목도 있어요. 동그라미로 보이면 동그라미 괜찮아 보이네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X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한 점의 사심도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저 이런 정보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NF 선물 쇼치 해놓고는 여러분들이 때려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CJ 대한통운 내가 근데 이거 좋아 보이면 사라. 제가 미리 사놓고 여러분들한테 CJ 대한통운 끝내준다 사라. 주가 올라가면 재빨리 팔아먹어가지고 수익 챙기려고 여러분들 사라 그러냐? 그런 전략이다 이거죠. 그죠? 저도 주식을 하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제가 가진 종목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겁한 짓입니다.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없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 종목은 좋네, 그죠? 동그라미부터 치고 봅시다. 동그라미부터 치고. 그죠? CJ 대한통운, 왜 동그라미일까요? 뻔하죠. 기준선 위로 올라갔고, 구름 위이고, 후행선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해피하게 좋은데, 이 종목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파동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팔까요? 지금 RSI가 간다 하니까 70 왔으니까 간다 하니까 아마도 내일 또 오르면은 얘가 아마도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다가 얘가 더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은 아마도 얘 놀다가 RSI가 내려올 때 이때를 매도의 타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만약에 확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RSI가 오늘 마감가가 70점, 정확하게 35니까 굳이 말한다면 71 올라갔네요. 그럼 내일 주가가 밀리면은, 예컨대 딱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죠. 그죠? tomorrow, 내일, 그죠? 어제가 아니고. 내일, 만약 혹시 밀리면, RSI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를 일단은 단기 매도의 신호로 잡으시면 되고, 나 RSI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길게 거래할래? fine.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갈 때 그것도 다음 팔고 조금 팔고 다짐 매도하고 구름에 지지될지 모르니까 구름 밑으로 밀리면은 다 판다는 전략으로 좀 길게 보고 가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안정적이긴 하되 잘못하면은 재수 없으면 구름 밑에서 팔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여기서 안 팔고, 그죠? 여기서 팔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후회스럽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안정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RSI 믿고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얘가 이때처럼 RSI가 살아야 샀다가 그 다음날 팔아서 팔고 사고 팔고 자주 해야 되니까 자주 되는 이런, 잘못하면 휩싸에 걸릴 수 있어요. 휩싸. 그러니까 자주 그래야 되는 이런 불상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성향이니까 어느 쪽에 따른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좀 길게 본다면 일목 아니면은 RSI 둘 중에 하나를 찍어서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RSI 둘 다 보면서 항상 그러죠. RSI로서는 진작 팔아야 되는데 일목으로 본다면 가국에서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체로 일목을 좀 더 중점을 줘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퍼스를 봐달라라고 하셨는데요. 고퍼스 아시죠? 인버스 레버리지, 그죠? ETF 곱하기 2배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그 종목 분석에서 또는 시황에서 인버스 ETF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인버스 ETF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예컨대 주가가 올라가면은 레버리지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아까 같으면은 인버스 사기 시작한다면요, 잘못하면은 방향 감각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종종 저한테 얼마 전에 제가 카카오며 LG화학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8월 13일에 이제 우리 5번 파동의 꼭지를 다 본 거 아니냐, 이제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종종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ETF 인버스 곧버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제 경험상, 외환딜러 경험상, 근데 올라가면 롱 가고, 우리 롱이라는 이야기는 산다는 말입니다. 올라갈 때는 롱 가고 내려갈 것 같으면 쇼치기 시작한다면 이게 지금 그 짓을 몇 번 하다가
방향대로만 가면은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예? 야, 근데 주가가, 예? 야, 근데 한 줄이 주가든 간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예? 여기서 롱 가고 샀다가 여기서 롱 업고 숏 치고 매도 치고 다시 내려오면은 여기 다시 숏 업고 롱 치고 숏 치고 롱 치고 숏 치고 이렇게 되면은 끝내주게 수익을, 그러니까 모든 수익을 다 먹죠, 그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숏 팔고, 여기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습니다만은, 이게 잘못하면은 어떤 꼴이 되느냐니까, 이래 되는데, 여기서 숏 쳤다가, 아니구나. 올라가면서, 이 숏이 아니구나. 올라가는구나. 잘못 쳤네 하고, 후회하면서, 여기서 롱을 가요. 그럼 떨어져. 아니구나. 미치겠네. 여기서 다시, 이제 계속 떨어지는구나. 숏이에요. 그럼 또 올라가. 미치겠네. 그러면 죽어요. 여기서 터져, 여기서 터져, 여기서 터져, 여기서 터져, 죽어요. 잘못하면은,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 어떤 쪽을 말하느냐니까. 근데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사고요. 팔아가지고 제로. 팔고, 떨어질 것 같으면 제로. 제로. 현금, 우리말로 현금, 몽땅 다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사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여기 꼭지에서 팔고, 다시 현금. 그죠? 다시 말해서, 떨어질 때에는, 이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예요. 시장 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자리 마음 편해요. 그래서 인버스 한다는 이야기는, 요 거래마저 다 먹겠다고 담비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인버스 ETF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떨어지는 쪽에 먹고 싶다면 인버스 하지 말고 그냥 선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선물해라. 네? 선물해가지고 사고팔고 해가지고 하든지 하시라. 이쪽이지 괜히 어정쩡한 주식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인버스 사가지고 어정쩡하게, 네? 하는 것은 죽도 밥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어쨌든 간에 인버스 곧버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쭤봤으니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현재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인버스가 올라갈 만한 징조는 없습니다. 그죠? 지수는 좀 하락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코스피 지수는 현재 일모로 봐서 상승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상승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환선이 돌아서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하고, 세 번째로 후행 스팬이 그래서 지수 캔들 위로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구름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죠? 그러면서 주가는 두 개가 요 와중에, 전환선이 상승하고 서로 교차하는 와중에 주가가 기준선 위로 넘어서는 이런 단계까지 거치면 완벽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기준선을 넘어설 때를 다지 매수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현재 인버스 ETF의 경우를 본다면, 자, 전환선은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두 개가 완벽하게 교차한 게 두 개가 붙었어요. 그밖에 없어요. 후행수표는 캔들 밑에 있어요. 캔들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오히려 캔들의 저항을 받고 캔들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구름 약간 맛만 보다가 밑으로 내려왔고 여전히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죠. RSI는 다시 꺾이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에 이게 시장이 인버스가 상승하려면, 다시 말해서 시장이 쥐어박으려면 인버스 같은 경우에 이 구름을 넘어서야 되는데 4,500원 정도 되나요? 4,500원 정도를 넘어서야 되는데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4,090원이니까 4,500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죠? 500원이니까 한 10%? 10% 더 되죠. 그죠? 11% 이상 올라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이제 저는 A, B, C 다음에 반등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반등이 끝나고, X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떨어지면서 전고점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인버스가 언젠가는 내려왔다가 언젠가 올라가는 타임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 언제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설령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할지라도
할지라도 저는 인버스보다는 차라리 그 선물로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현금화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가 또 상승할 때 그때를 주식으로 사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인버스 하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다지 뭐 다른 분들한테 인버스 사라고 이제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말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인버스 ETF에 대해서는 전혀 레코멘드 하고 있지 않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인버스나 또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X 파동, 반등 파동이라면 제가 기왕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X 파동 A, B, C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X 파동이 어딘가를 가고 있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인버스가 상승세로 나타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정도입니다.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냐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영진약품을 주주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영진약품은 어떻게 본다면 좀 도깨비 같은 주식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갑자기 팍 떠요. 횡보하다가 팍 떠요. 이게 최근 일이 아니고 요새가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도 영진약품은 가만히 있다가 팍 뛰고 가만히 있다가 팍 뛰는 그런 모습을 종종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이 저 개인적인 인사입니다. 공식적인 그런 코멘트는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영진약품은 좀 저한테는 좀 상당히 도깨비 같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RSI도 매도 신호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뭐 RSI 안 믿는다 하더라도 기준선 무너뜨렸죠. 현재로 약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뭡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갈 때마다 그 저항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에는 절한선 8,600원 정도부터 아마 저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넘어서도 보다시피 지금 내려와가지고 올라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단 밀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다가 몇 끼고 올라가다가 몇 끼고 올라가다가 몇 끼고 올라가다가 몇 끼고 못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밀리잖아요. 요날도 또 올라가다 몇 켰네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기준선이 뭐로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죠? 본래 항상 그래. 여기도 보시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기준선이 되게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결국은 저항선을 뚫으면서 급등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RSI로 봐서 약간의 반등은 예상되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 전환선, 2차적으로 기준선 대략적으로 9,500원 정도네요. 저항이 예상됩니다. 영진약품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이런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를 타겟으로 삼아서 반등할 때마다 팔아야 안 되겠냐 생각을 합니다. ST팜입니다. ST팜은 57,000원에 샀는데 두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뭐 역시 원칙이 한 댓글당 한 아이디당 한 종목만 공평하게 분석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한 종목만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두 종목 올려줬었는데 한 종목만 말씀드렸습니다. ST팜 57,000원 사셨다니까 잘 사셨네 그죠? 지금이 75,000원 상당히 수익이 나네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선을 꺼놨죠. 예전에 분석할 때 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는 말입니다. 그죠? 상승 추세라는 말이고 이 종목도 여전히 기준선 위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RSI가 매도 신호 나타나면 팔아라. 여기서 팔았어야 됐는데 아니면 지금 현재 RSI 다시 얘가 아마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만은 RSI가 72에서 놀다가 잘 모르겠지만 영상을 제가 추석 때 열심히 꽤 애를 써가지고 PPT까지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 RSI 영상이 두 개짜리 있잖아요, 그죠? 1부, 2부 그 영상을 꼭 보시면
그걸 가지고 매매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지를 일부러 찾을지 계산할 필요 없이 가만 보고 있다가 RSI가 팔아라 라면 팔면 됩니다. 그 방법대로 RSI가 올라갈 거로 보여지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RSI가 꺾이면 팔아라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1번. 근데 그거 하려면 예컨대 보다시피 여기도 한번 사고 팔고 했어야 되고요. 여기도 한번 사고 팔고 했어야 되고 여기도 한번 사고 팔고 해서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의 자주 파는 걸 잘 못해. 나 길게 갈래. 라고 하신다면 RSI가 뭐라 하든 간에 이거 아예 지워버리고 RSI 싹 지워버리고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는 전략으로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77,000원이네요. 77,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지금 현재는. 근데 기준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계속 가만히 갖고 계시면은 수익이 점점점 늘어나는 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여기는 7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7만 원인데 7만 5천 원에 안 팔고 왜 7만 원에 파노? 내려가 버리면은 추세가 꺾이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팔지 더 올라가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올라가는 쪽에 훨씬 더 가능성을 두고 5천 원의 리스크를 안고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77,000원이에요. 7만 원도 아니고 7만 쉽게 말해 7만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파시라. 아니면 계속 가고 계시라. 정도로 대응 전략입니다. 그죠? ST팜 좋네요. 동그라미. 오케이. 그 다음에 테스 매수할까요? 네, 사세요. 뭐 문제 없습니다. 사세요. 오케이. 왜 사라 그러죠? 기준선 위로 올라갔고요. 보이십니까? 구름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RSI RSI 혹시 꼭지를 주면 모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RSI는 아니니까 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그렇듯이 모든 내분의 경우에 구름을 넘어가면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간다 그랬으니까 요럴 가능성은 테스트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눌림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림목. 그러니까 오히려 살까요? 그럼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럼 눌림목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수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조금씩 사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제 도망갑니까?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도망간다. 그죠? 항상 살 때 처음부터 손해볼 작정으로 들어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혹시 내가 생각이 잘못되거나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죠? 뭐 우리가 전혀 뭐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럼 내가 언제 도망치느냐, 언제 손절하느냐를 미리 딱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그 상황이 닥칠 때 훨씬 대처하기가 쉽죠. 손해볼 때 손절한 건 속이 쓰립니다만은 그걸 미리 생각해 놓고 대처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질 때 어쩌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할 경우에 최악의 경우 손절은 뭡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29,850원. 아니면은 매수 단가 대비해서 저는 7%를 권장드립니다. 7% 밑으로 빠지면은 매수 단가 대비해서 7% 밑으로 떨어지면은 뒤도 돌아오지 않고 판다. 둘 중에 하나. 이걸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됐어. 오케이. 좋네요. 됐어. 오케이. 동그라미. 벌써 7개 종목이 있는 동그라미가 3개나 나오네요. 자, 경인양의 아하 60분 봉을 보니까 전환선 60분 볼까요? 60분 봉에서 전환선이 빨간 게 기준선을 호전됐고 그래서 RSI도 일봉에서 RSI도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샀다. 10%만 샀다 그러시네요. 샀는데 목표는 구름의 하단인 8,400원 정도다. 제가 뭘 더 이야기하라고요?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제가 무슨 코멘트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하셨나요? 더구나 몰빵이다 몰빵 때린 것도 아니고
10%라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얘가 아직도 구름 밑이니까 아직도 하락 추세에서 반등일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몰빵을 때렸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밀리면은 꼼짝 못하니까 그냥 소액 사는 거 아주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통상 그 도사가 집에서 그 산에 올라와가지고 그 자기 밑에서 그 자기 설화에서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가 가르칠 게 없으니까 내일 산으로 내려가거라 라고 하시죠. 그 다음 아침 일어나 보면 도사가 어느 호련히 사라지고 없죠, 그죠? 그러면 그 수련생은 그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을 향해서 3배 절을 하고는 표표하게 산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죠? 이분한테도 더 이상 저는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하산하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람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요? 이 구름 밑에 있고요. 그죠? 구름 밑에 있고, 저란선 밑에 있으니까. 나 RSI 믿고 살래. 오케이? 그럼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RSI 믿고 샀다는 것은 잘못하면 RSI가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RSI가 끊길 때 바로 팔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 잘못하면 손절할 기운이 있습니다. 그 가구일지라도 RSI 믿고 살래. 오케이. 그런 분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란선 기준선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다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분이야 뭐 60분까지 보면서 말씀하신 분이니까 뭐 산을 내려가도 될 분이니까 그분한테는 오케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기아차 파동을 세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때까지 가장 심플한 기아차의 방법은 여기가 1이고, 그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얼핏 보기에 가장 심플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왜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는 1은 맞고요. 그죠? 여기는 2는 맞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가 3이 아니고 3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의 2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가 3의 3이 되는 거고, 3의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더구나 또 그럴싸하게 삼각형으로 보이네. 3의 4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제 3의 5가 되나요? 여기가 3의 5가 되면서 여기가 뭡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4냐?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3번 판의 꼭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 3이고, 그럼 여기 근데 1, 2, 3, 4. 지금부터는 5다.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는 가능하지 싶습니다만은 아니면 요게 3이 아니고, 그러니까 3의 1, 3의 2, 3의 3, 3의 4였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3의 5가 안 끝난 거로 볼 수도 있어요. 3의 5가 아직 안 끝난 걸로. 그래서 여기가 3이 아니고 이 근처 어딘가가 3이 있고 어디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고 다시 5가 있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55,500원을 3번 파동의 꼭지라고 보기는 이거를 3의 5라고 보기에는 뭐 이거는 이게 괜찮은데 이게 3이면 이게 4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 4번 파동이 너무나 옹색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3번 파동이 전개 중으로 예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SI도 아마도 내일쯤 되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3번 파동이 올라가다가 4가 있고 5가 있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아직은 좀 더 갈 것 같다. 물론 내일이라도 밀리면 RSI 보고 결정하시면 될 거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더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동그라미긴 한데 근데 여기서 추격 매수 하려니까 좀 무섭네요. 그렇죠? RSI가 좀 이렇게 걸리네요. 그래서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완벽한 동그라미 아니고 옆에다가 퀘스천 마크 하나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오션.
본절에 미련이 있다 하셨는데, 본절에 미련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요. 본전이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 약간 구름 위로 싹 머리를 싹 냈으니까 이전까지 구름 밑에 있던 상황에 비해서 좀 더 괜찮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아래 사이가 조금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더라? 하여간 RSI인가 뭐 이렇게 하시는 하여간 RSI가 살짝 넘어서 이거 잠깐 무섭긴 한데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 RSI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놀다가 RSI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RSI가 70선으로 내려올 때 그때를 매도 타임을 잡으면 본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높은 수준에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매도할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당장은 뭐 그럴 거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본전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제가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하다못해 큰 손해는 안 볼지 않겠습니까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더존비존입니다. 살까요? 라고 하셨는데 1, 2, 3, 4, 5라고 저는 보거든요. 1, 2, 3, 4, 5. 그럼 지금 뭐예요? 이제 겨우 A라고 보고 있네요. A. 그럼 B, C 이렇게 된다는 대기처럼 보이고 뭐 파동 아니더라도 기준선 미치고 그죠? 기준선 미치고 구름 지금 하단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구름이 하단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매수한다. 일단 들이치고 여기가 바닥으로 보고 일단 사고 대신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바로 판다는 전략 같으면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 같으면 대신에 이제 단기로 사고 팔고에 언제라도 사고 팔고에 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런 정도 같으면 뭐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같은 거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얼마야? 10만 2천 원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판다. 라는 같으면은 뭐 지금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게 아니고 한번 사면은 길게 하고 내 눈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해 보고서는 못 판다. 라는 분 같으면은 사기에는 무섭죠. 전반적으로 추세가 아직까지는 하락세인데 확연하게 뭐 우리가 끼켜야 이제 겨우 반등 정도를 예상하는데 반등을 기대하고 더구나 혹시 구름 밑으로 밀릴지도 모르는데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 수가 없어서 사라고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름 밑으로 바로 떨어지면 바로 판다 그런 자신 있어 라고 하신다면 오케이. 그게 아니고 길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니요 기다리세요 가 정답입니다. 언제 삽니까? 참고로 계산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사면은 좀 길게 볼 수 있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기준선 위로 구름 밑이더라도 기준선 밑에 있을 때 타진 매수 구름 위로 올라갈 때 더 사고 하면은 이만큼 먹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여기서 이만큼 뭐 이런 데 팔더라도 구름 밑에 내려가기 전까 이런 데 팔았더라도 먹었을 거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라 그런 겁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원강 여기 낙생을 보니까 뭔가 엔지캠 생명과학 옛날에 한 이야기를 또 반복한다 합니다만은 지워볼게요. 이렇게 위로 수렴 달리고 그 다음에 길게 장대 음선 생기는 날 이날은 어김없이 거래량 터졌을 겁니다. 그렇죠. 거래량 터졌죠.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 거래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물렸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이 물렸으니까 본전을 찾으려고 매도 물량이 나올 테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부터 이까지에는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매물 쏟아낼 테니까 매물 부담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거긴데다가 RSI는 진작에 팔락을 했고 주가는 절한선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구름이 안 튼튼한가 하면 조금 반등해 보는 그런 정도인데 RSI가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있으니까 아마도 조금은 반등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보다시피 기준선에 딱 걸렸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RSI로 보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면 아마도 잘하면 뭐 구름 근처까지는 갈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햇빛이면 내일이라도 약간 밀리면 이게 또 기준선이 이게 그냥 기준선이 아니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기준선을 살짝 넘어섰다가 바로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준선을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팔아야 되고요. 아니고 기준선을 넘어선다 그러면 좀 더 보고 있어도 되고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기준선을 넘어서면은 오케이 보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다시 판다. 뭐 이런 예상,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데 기준선 밑으로 도로 내려오면 기준선이 얼마였죠? 오늘 종가죠, 그죠? 오늘 종가 똑같네요. 12만 500원이네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판다. 이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 뭐 특별한 말씀 없으신데요? 이 종목도 일단 동그라미부터 치죠.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많네 오늘도. 대한통운, ST팜, 테스, 기아차. 기아차는 동그라미인데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네. CS 베어링. 왜 동그라미입니까? 기준선 위잖아요, 그죠? 기준선에서 지지받았잖아요. 구름이잖아요. 그러고 구행스팬 위잖아.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언제 팝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RSI는 아직까지 괜찮네요. 그러니까 RSI가 고점도 아니니까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 그죠? 뭐 보유 내지는 추가 매수 다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이 약간 둘, 넷, 여섯, 여덟, 13개밖에 안 되는데 47분이 됐네요. 종목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